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임산부 영양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임산부 영양관리 중에서 엽산과 철분이 임산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요, 그 임산부 영양관리에서 그 중요하다고 하는 엽산과 철분의 간단한 생리적 기능과 급원식품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뒷부분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영국에서는 엽산과 철분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기 영양관리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신 기간 동안에 태아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오직 탯줄에 의해서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산부는 그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PT에 보시면 임신기의 영양은 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그렇겠죠. 임산부가 먹는 식품이 아기의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기의 영양은 엄마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할 만큼 임신기의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나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2005년도 그 영양 섭취 기준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성인 일반 여성과 그 임신기 여성들 이렇게 한번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그 엽산과 철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성인 여성보다 철분 같은 경우는 10mg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는 200μg을 더 섭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엽산과 철분 외에도 단백질, 비타민 이런 부분들도 더 성인 여성 그냥 일반 여성들보다 임산부 여성들이 더 섭취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신기 영양 관리 이렇게 일반 성인 여성들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양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식약청에서 임산부의 올바른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침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임신 기간 중 평소보다 좀 더 보충해서 섭취해야 할 영양소는 바로 철분과 엽산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철분과 엽산에 대해서 임산부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요 밑에 한번 보시면 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임산부는 일반 여성보다 하루에 철분은 10mg, 엽산 같은 경우는 200μg을 더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적혀 있고요. 요 밑에 한번 보시면 급원식품, 엽산 같은 경우는 급원식품이 시금치잖아요. 이런 데친 시금치를 200μg 정도 더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데친 시금치를 200g 정도를 섭취를 하시면 이렇게 200μg을 이렇게 공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분의 이제 급원식품인 쇠고기, 이 쇠고기 같은 경우는 200g을 섭취를 하시면 철분 10mg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전에 말했다시피 그 식생활 지침에도 임산부는 철분과 엽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철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생리적 기능인데요. 그 체내 산소 운반과 혈액 생성의 필요, 바로 혈액 생성에 철분이 필요하다. 이건 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에너지 생성의 필요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혈액 생성, 우리 몸의 혈액, 즉 피, 이 피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없을 만큼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온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반 기능이 탁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에서 원하는 세포와 조직에서 원하는 영양 공급,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피, 혈액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른 영양을 섭취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혈액 생성, 중요한 철분 급원 식품이나 이런 철분 제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밑에 이제 급원 식품을 보시면 바로 말했다시피 간이나 뭐 시금치, 달걀, 육류, 현미 이런 것들로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아랫부분에 체크 포인트로 제가 햄철이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햄철이란 어떤 것이냐면 철은 이제 비햄철과 햄철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 햄철은 헤모글로빈을 효소 처리해서 얻어지는 흑갈색 분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햄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헤모글로빈을 효소 처리하다 보니까 좀 더 비햄철보다는 흡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철분 제제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섭취를 하시려면 비햄철로만 이루어진 철분 제제보다 철분 건강기능 식품보다는 햄철로 이루어진 햄철과 같이 비햄철이 같이 이루어진 것들이 비햄철로만 이루어진 철분 건강기능 식품보다는 좀 더 흡수가 용이할 수 있다는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철분과 함께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엽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엽산의 생리적 기능을 보시면요. 엽산의 생리적 기능은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다. 두 번째,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정상 발달에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포 생성 그리고 혈액 생성에 엽산이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으로 첫 번째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태아의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신경관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등 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신경관은 이 신경관으로부터 우리 몸에 전신의 신경계가 발육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중요한 몸의 그런 신경관이 임신 후 몇 주 정도면 생성이 되냐면 4주 정도면 이미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태아가 4주 정도면 신경관이 발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엽산이 신경관이 제대로 정상으로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4주 후, 한 달 후에 엽산을 섭취하시는 것보다 4주 전, 아니면 임신 전, 가임기 여성들은 미리미리 데친 시금치나 아니면 엽산 보충용 제품 등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미리 엽산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나중에 임신을 하셨을 때 태아가 4주 동안 신경관 발달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 먼저 밑에 잠깐 보시면요. 빨간 체크 포인트에 호모시스테인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란 일종의 아미노산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고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자력이 일정 수준으로 있을 때는 우리한테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주죠. 하지만 그 원자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버리면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호모시스테인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이 일정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호모시스테인이 일정량이 넘어버릴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시스테인이 고호모시스테인으로 되지 않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엽산이다. 엽산이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엽산의 생리적 기능은 혈액 생성에 필요, 두 번째 태아 신경관 정상 발달에 필요, 세 번째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엽산의 섭취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원 식품으로는 간과 시금치가 있고요. 아까 일전에 제가 바로 식생활지침에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시금치 같은 경우는 200g 정도를 드시면 200 마이크로 정도의 엽산을 드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리서치 부분인데요. 이런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엽산과 철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미국 FDA나 뭐 영국이나 우리 뭐 식약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엽산에 대한 이렇게 FDA에서 이렇게 공고한 부분인데요. 그 버스 디펙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은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 밑에 빨간 줄에 보시면요, 임신 전에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 4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엽산을 섭취하고, 임신 중인 여성 같은 경우는 8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엽산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한다. 라는 이렇게 FDA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엽산의 섭취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영국입니다. BBC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2005년 11월에 영국의 영양과학자문위원회에서 그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부들은 하루에 엽산을 400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영국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의 식품표준청이라고 해서 FSA에서는 의무적으로 식빵에, 그러니까 영국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식빵에 엽산을 첨가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엽산 섭취 보충용 제품을 먹으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식빵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권고했냐면요. 보통 뭐 한 50% 정도가 계획 임신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머지 반 정도는 아마 계획적이지 않게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임신을 하시는 분들께 엽산을 이렇게 보충으로 권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인 뭐 빵 같은데 엽산을 첨가를 의무화해버리면 그 역산 결핍이 이루어지는 여성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식품표준청에서 권고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엽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철분인데요. 이제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 철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엽산에 의해 철결핍 빈혈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임신에 의해 철결핍 빈혈이 증가하고 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 철결핍 빈혈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뭐 철급원 식품이나 철 보충용 식품으로 철분을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24mg 정도를 권장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철분의 급원 식품으로는 간, 육류, 달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철분의 영양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임산부가 영양 관리를 하는데 철분과 엽산의 생적 기능, 그리고 뭐 급원식품,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뒷부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어떻게 임산부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